안녕하세요. 고무정입니다. 오늘은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세상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정세로도 그렇고 많이 혼란스럽죠. 많이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에 개매년이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경쟁으로 지금 민간 경제, 기업 경제, 국가 경제는 완전히 지금 뒷전이고, 지금 갑론을박으로 너무 심하게들 지금 정쟁을 하니까, 그게 참 지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그 권리를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완전히 케이오스라고 하죠.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고 지금 오늘 공부할 이 음양오행도 이 기원전 한 8세기, 8세기부터 3세기, 기원전 3세기 그 사이에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유교 교리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 한 4세기 초라고 전국시대, 그죠? 예. 춘추전국시대 크고 작은 나라들 100개가, 약 100개가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명나라 때 많이 이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면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자, 아무튼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겨나고 또 소멸, 그죠?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우주의 질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성하고 소멸하고 또 준비하고 시작하고 또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런 순환되는, 그죠? 순환되는 그런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태양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 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이제 자전,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지구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구별의 이제 원소를 목화, 토금수, 음양은 최초의 이제 태양, 그다음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원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무국태극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무국은 만물이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이죠. 예. 무한한 공간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만물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지금 가는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국은 넓게 보면 우주와 대자연이 무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국 속의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 앞에서는 겸허해야죠. 그리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 속에 생존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인정하고 흐름을 순응하면 무국의 이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극은 무국 속에 대팔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음양이 생겨난 이후에 서로의 뜻을 달리하는 천지만물, 예, 아까도 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천지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가볍죠. 그리고 열로 구성돼서 위로 이제 뻗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하늘로
보는 거고요. 음은 이 무겁죠. 그리고 차갑죠. 그래서 그 아래로 이제 깔아앉는 그런 땅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체가 하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둡고 혼돈한 그런 그 상태, 그 상태를 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이제 않고, 편중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그 중간 공간, 그것을 우리가 토라고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무국 속에서 그 기묘한 기운이 감돌죠. 그래서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지만 서로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상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충두하고 합을 하면서 그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보면요. 태극이 무국 속에서 그 대폭발로 인하여 그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태극이 음양으로 나누어져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은 암컷, 수컷,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명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되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반되지만 서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상생을 하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음을 먼저 보면 차고 무거운 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갑고 무거우니까 아래로 깔아앉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음기는 하강하고 그 다음에 수축, 응축하는 성질이 있죠. 계절로는 가을, 겨울입니다. 또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기운, 정적인 기운이 음입니다. 그래서 음은 땅으로 보니까 안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찬 기운이 음입니다. 음기는 차고 어두우니까 밤과 달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드럽고 연약한 기운이 음입니다. 땅은 유순, 부드럽고 그 순응을 잘해서 만물을 잘 싣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존친인 어머니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자연의 풀과 나무를 키웁니다. 음기는 여자와 같아서 소극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양을 보면 맑고 따스한 기운이죠. 이 더운 기운은 아시다시피 가벼워서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고요. 양기는 그래서 상승하는 성질이 있고 발산해서 퍼뜨리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계절로는 봄, 여름이죠. 움직이는 기운이죠. 그래서 하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은 바람, 비, 구름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은 항상 움직이고 멈추지 않죠. 밝은 기운이 또 양이죠. 어둡고 차갑고 어둡고 차가운 게 음이면 밝고 따뜻하고 이런 기운은 양입니다. 양기는 맑고 따뜻하고 밝은 거죠. 그래서 낮, 태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건하고 그죠? 강건한 기운이 양인 거죠. 그래서 건실하고 강한 기운. 그래서 하늘은 건실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죠. 이거를 이제 남자와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질이 강합니다. 오행을 보면 음양의 이제 결합으로 오행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오행은 음양의 강약에 따라 나눈 겁니다. 음기가 약해지면서 양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기운이 목입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으며 따스한 기운인 양기가 가장 강한 기운이 화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고체로 응축해서 양기가 점점 약해지고 음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기운이 금입니다. 그리고 액체로 이루어진 음기가 가장 강한 기운이 수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덩어리로 무엇이든 모두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행 중의 토입니다.
그래서 토는 음양이 중화된, 중간으로 균형, 조화를 맞추려 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오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목화, 토금수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연의 만물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행의 깊이는 무한하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목을 보면 그 작아도 생명이 이제 아주 미세해도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어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목입니다. 그중 이제 가장 강하고 오래 이제 살아가는 생명체가 나무니까 목의 대표로 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무만 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이제 보면은 이제 나무라고 이제 대표적인 걸 나무라고 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동절기에 꽁꽁한 눈, 그 다음에 얼음, 그 속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서 새싹이 이제 생겨나죠. 그 땅 속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와서 땅 위에 새싹을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나는 기운, 그러니까 뻗어 나가는 기운,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고든 기운 등 이런 것들이 목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이 목입니다. 예. 그다음에 봄철에는 나무의 기운이 뿌리에서 잎으로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광합선 작용을 하는 것이죠. 나무라도 죽으면 목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살아서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종족 번식의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목의 작용을 하는 것이죠. 풀, 나무, 아침, 그 다음에 봄, 동쪽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화를 보겠습니다. 빛과 열로 구성된 거죠. 빛과 열로 구성된 것은 뭐든지 간에 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는 그 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팽창해서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리고 감추려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만물 중에 태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빛과 열도 발산하고 가장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이는 것만이 화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용광로의 그 쇳물 아시죠?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땅 속의 그 열, 이것도 다 화인 것입니다. 봄에 따뜻한 기운이 더욱 강해지면서 여름에 더워지는 시기가 화시기죠. 해가 중천에 떠오른 상태죠. 그리고 밝고 뜨거운 기운, 그 다음에 뜨거우니까 팽창하죠. 팽창하면서 타오르는 기운이 화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나무의 기운이 잎으로 나와서 힘이 약해지죠. 화기운이. 그러나 화는 만물의 생명이 성장을 주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으면 생명체들은 결국 멸종하는 것이죠. 예시를 보면 불, 한낮, 그 다음에 여름, 남쪽 이렇게 봅니다. 토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다른 오행을 그러나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장시킨다는 거죠. 생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화오행에 의해서 또 변화하는 게 또 토죠. 그리고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환절기를 봅니다. 토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그 환절기가 껴있죠. 아시죠, 이거는? 예,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게 다 환절기죠. 이걸 토로 보는 겁니다. 진술충미 아시죠? 그거죠. 예.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토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면 이제 생물을 심고 기르는 거잖아요. 기운, 에너지, 그리고 화합하고 중재하는 기운이 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를 보면 진토는 흐르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토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아주 미세한 가루와 같은 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술토는 만물을 태워버리는 조열한 토죠. 그 다음에 축토는 모든 것을 차갑고, 그 다음에 촉촉한 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토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토는 이제 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낮은 이제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사이, 그 다음에 중앙을 나타냅니다. 금 오행을 보면 오행 중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본성을 지켜야지만 종족을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지 못해도 번식작용을 하는 것이면 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기가 강한 숯도 금인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서 선선해지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들면서 낙엽이 지는 그런 기운이 금인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서 어두움을 발생시키는 것도 금이죠. 그 다음에 강한 기운, 그 다음에 맑고 차가운 기운, 그리고 변화하는 기운이 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나무의 기운이 잎에서 뿌리로 이제 향해 들어가죠. 그래서 단풍이 되고, 그런 후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쇠, 숯, 얼음, 바위, 돌, 이게 다 금이죠. 하루를 보면 이제 해질녘, 그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서쪽. 예. 서쪽이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제 일몰 기우니까 서쪽으로 봅니다. 수 오행을 보면 오행 중에서 액체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수로 봅니다. 넓은 바다, 큰 강, 호수, 그 다음에 동물 몸속에 흐르는 혈액, 이게 다 수에 속합니다. 수 안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그래서 가을을 지나 눈이 내리고 추운 기운이 수인 것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밤이 또 수죠. 차가운 기운, 맑은 기운, 그 다음에 적시고 축축하고 습기가 있고 그런 기운이 수입니다. 겨울에는 나무의 기운이 뿌리로 내려가서 그 에너지가 동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그죠?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계절로는 겨울, 그 다음에 추운 북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화토금수의 그 오행의 특징을 보면 봄부터 여름으로 이어지는 이제 짧은 시기죠. 그래서 이거는 장생이라고 하죠. 시작도전. 그 다음에 화를 보면 여름에서 가을까지 긴 시간을 보내죠. 이 분산, 말씀드렸죠. 예, 흩어지는 기운입니다. 토는 계절 사이를 잇는 이제 환절기죠. 그래서 중재,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그 사이를 분열시키지 않고 잇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금은 이제 가을을 느끼는 짧은 시기고요. 거두는, 그죠? 거두어들이는 그런 수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는 겨울에서 봄까지 긴 시간이죠. 예, 동면하는 긴 시간인데 응축이죠. 응축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분산하는 기운이 화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거두어들이는 기운은 금. 그 다음에 이 금은 또 서로 물러서면 안 되죠. 예, 물러서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는 금화상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해야 하는
이 토가 있어야죠. 예. 이것이 그 토 중에서도 미토죠. 아시죠? 예. 4, 5미의 미토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화만 있는 게 아니죠. 목토금수도 있습니다. 겉에 이제 세게 작용하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또 겨울이라고 해서 수만 있고 목화토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 겉에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행은 동시에 목화토금수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봤는데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5명이 이제 번갈아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공연을 하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면 또 동시에 무대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이제 다음 차례의 사람이 또 무대 앞으로 나와서 공연하고 또 숨고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태극은 음양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오행은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이 이거 흰색이죠. 예, 흰색입니다. 이거는 방위를 보면은 목은 동쪽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 남방, 그죠? 토는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서방, 수는 북방.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계절로는 목은 봄부터 하여름, 토 한절기, 그죠? 예, 금은 수렴하는 가을, 수는 겨울. 그 다음에 천간에서 보면은 이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갑을 이제 목이죠. 그 다음에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기토,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개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지는 이제 임묘죠. 임목, 묘목. 예. 그 다음에 사화, 오화.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이제 한절기에 진술충리잖아요. 맞죠?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신유, 그죠? 신유. 그 다음에 수는 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수자수. 색상은 이제 청색. 그냥 이해하시면 다 되는 거죠. 예, 홍색, 백색, 흑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일로 보면은 이제 목은 이제 새벽 기운이 강하고요. 화는 이제 오전. 그 다음에 금은 오후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수는 밤. 그죠? 예,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보면은 이제 목은 신맛, 그 다음에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오장 이제 오부로 보면 목은 간, 화는 심장, 그 다음에 토는 비장, 금은 폐, 수는 신장입니다. 또 오부로 보면은 이제 목은 쓸개, 그 다음에 화, 토장, 토, 위장, 금, 대장, 수, 방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육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청명주자, 그 다음에 부진, 등살.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백호, 그 다음에 금은 백호, 그 다음에 수는 현무. 요 사신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제 방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주 질서를 이제 보호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좌청룡 우백호 이 얘기 들어보시죠? 동쪽은 이제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현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 주진하고 등사. 예,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북쪽은 이제 현무가 진호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검은색이고요. 사신도 여러분들 뭐 중앙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썩 이제 이렇게 잘 그려진 것 같지는 않죠. 아무튼 이제 오래전에 예,
이렇게 사신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제 보셨을 겁니다. 남쪽은 이제 주작, 그죠?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요거는 이제 잘 그린 거죠. 실제로 이제 원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무진등사라고 해서 이제 황색, 토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뜻하죠. 그 다음에 서쪽은 백호 흰색, 그 다음에 동쪽은 청룡 청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작도 이제 아주 오래됐으니까 물론 예 그렇고 이제 청룡도 그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요런 모양이죠. 모양인데 이제 이제 백호도 이제 언뜻 보면은 이제 용같이 생겼죠. 자 아무튼 이제 기원은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 예, 굉장히 오래됐죠. 예, 기원전 4세기, 3세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난시대 거쳐서 이제 정착된 것이 이제 사신이죠. 예, 사신의 개념은 오행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행사상에 기초한 천문, 방위, 그 다음에 색채관리, 요것들이 사신 사상과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청룡 하면은 이제 동쪽의 수어신이죠. 청색이고 우백호 하면은 이제 서쪽의 수어신 백색이고요. 주작은 이제 남쪽에는 이제 남쪽의 수어신이죠. 그다음에 북현무는 아까도 보셨듯이 북쪽의 수어신 검은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이제 구진등산은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중앙에 이제 수어신. 그래서 이제 구진은 이제 이것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곰토템 사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은 이제 전설상의 용의 일종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